이르면 내년부터는 직장을 그만둔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들도 납부가 중단된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증시가 상승 행진을 벌인 가운데 조용히 조정 장세를 대비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약세장일 때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로 거액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예금과 주식의 비중이 줄고 보험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었습니다. 고령화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 가입이 늘고 저금리 탓에 절세형 상품 선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통신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투자 위험을 권고하며 기존 통신업이 사실상 사양산업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이른바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 시점은 내년 중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높게만 보이던 210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주가가 박스피를 돌파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 조용히 조정 장세를 대비하는 투자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최근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나가면서 반대로 증시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약세장일 때 수익이 나도록 설계된 상장지수 펀드 ETF로 거액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펀드 이름에 인버스나 리버스 등이 들어가는 펀드는 추종하는 지수가 내리면 수익을 내는 구조의 상품입니다. 이런 유형의 ETF 중 가장 덩치가 큰 삼성 코덱스 인버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의 순자산 총액은 최근 한 달간 1,602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며 20일 기준 6,569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늘면서 대차 잔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대차 거래 잔고 합계는 지난 13일 기준 57조 1,41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초만 해도 대차 거래 잔고는 42조 6,17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대차 거래는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주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방식의 투자입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펀드와 대차 거래가 증가하는 이유는 코스피 2100 돌파 이후 증시가 조정 장세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 돌파하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수요가 최근에 많이 몰려서 인버스 ETF에 이제 자금이 많이 몰렸습니다. 증시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시장 흐름과 반대 방향에 투자하며 주가 하락을 준비하는 청개구리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에서 예금과 주식의 비중이 줄고 보험과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의 금융자산 2,888조 8천억 원 가운데 보험과 연금이 909조 6천억 원으로 31.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2년 말 28.5%에서 지난해 말 31.5%로 3.0%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가계가 늘어났고 낮은 금리로 예금의 매력이 떨어지자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계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편 저금리 기조로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예금의 비중이 떨어졌고 주식 투자 역시 아직 불안하다는 심리가 반영돼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건설 기계 장비와 상용차에 배기가스 환경 규제인 유로6와 티어4가 적용됩니다. 오는 9월부터는 새로운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생산이나 수입, 판매가 금지되는데요. 이미 1년 전부터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온 해외 브랜드들은 국내 업체들보다 먼저 친환경 제품들을 공개하며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은규 기자가 전합니다. 볼보건설 기계코리아가 이례적으로 굴삭기 신제품 발표회를 열며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제품들은 올해부터 국내에 적용되는 배기가스 환경규제 티어4를 충족시켰습니다. 티어4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6처럼 건설기계 장비에 적용되는 환경규제인데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입자상 물질을 90%, 질소산화물을 80% 줄여야 합니다. 올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쟁사들보다 먼저 발빠른 마케팅에 나선 것입니다. 강화된 환경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과 부품 비용으로 가격은 10%가량 인상됐습니다. 오늘 공개된 제품들의 가격은 38톤급 모델이 2억 원 중반대, 48톤급 모델이 3억 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볼보는 연비 향상을 통한 유지비 절감과 서비스 개선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가격 인상분을 상쇄한다는 전략입니다. High technology of the machine combined with state-of-the-art service and parts availability all over the country. This is our strategy to sell this premium product and this premium position product to the Korean market. 올해부터 새로운 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이나 수입이 금지됩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 등 국내 업체들은 기존 모델들에 점진적으로 티어4 엔진을 도입해 나갈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 책정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유로6 도입을 앞둔 상용차 시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임러 트럭이 지난 2월 국내의 유로6 풀체인지 모델을 공개했고 볼보 트럭도 지난달 유로6를 충족한 13개 모델을 국내 출시했습니다. 유로6 적용으로 가격은 인상됐지만 할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증수리 기간을 늘리는 등 유지비 부담을 줄여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상용차와 타타대우 등 국내 업체들은 일부 모델에만 유로6 엔진을 적용하고 시장 분위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와 상용차 시장에서 환경규제가 경쟁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눈치만 보는 사이 해외 브랜드들은 마케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전자공시를 통해 통신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휴대폰 보급률과 가입자 이용률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수익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며 통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8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에서 투자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수정했습니다. 통신 규제 때문에 회사 경영이 궁지에 몰렸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시장 점유율이 50%에서 49.6%로 줄었고 마케팅 비용 증가, 과징금 부과, 영업 정지는 수익성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 없이 투자 위험을 이처럼 자세히 수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5일 증권신고서 정정공시에서 알뜰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고 알뜰폰 사업에서의 마케팅 비용 증가로 지난해 약 1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도 과거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국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0세 이후에 이렇게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됐었는데요. 이렇게 전업주부가 된 이후에 연금을 내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가입 주권을 갖추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그 자격 대상이 변경되는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그러니까 전업주부를 추후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업주부도 추후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쉬운데요. 올해 58세인 전업주부 A씨는 과거 3년간 회사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냈지만 퇴사 후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지만 A씨는 60세까지 2년밖에 남지 않아 임의 가입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5년밖에 안 돼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후 납부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년치의 보험료를 내고 2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지난 3년간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낸 기간까지 합쳐져 10년이 되므로 노후의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추후 납부를 신청하려면 소득을 얼마로 계산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도 임의 가입을 한 후에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 가입자의 경우 지역 가입자의 중위소득인 99만 원의 소득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할 경우 좀 전에 예로 든 여성분의 경우 99만 원의 소득 기준 5년치 보험료인 530만 원을 내고 60세까지 남은 2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되면 20년간 약 4천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 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없었던 분들도 10년치를 한꺼번에 내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했던 이력이 없는 분들은 추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몇 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전업주부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몇 년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 많은 분들께 이제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는 24개월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경력단절 전업주부들처럼 이렇게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던 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에 본인이나 가족들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에만 이제 장애 및 유족연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 납부, 최근 2년간 1년 이상 보험료 납부, 그리고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등 3가지의 성실 납부 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추후 납부 그리고 장애연금 그리고 유족연금은요.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의 경우 별도의 첨부 서류가 필요 없고 월 소득은 추후 납부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연금은 신분증 사본,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 발생 및 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유족연금은 가족관계 등록부, 신분증 사본, 사망 진단서, 국민연금 장애 및 사망 경위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의 정한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국 증시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은 1조 1,476억 위안, 선전 증권거래소 거래 대금은 6,550억 위안으로 합계가 1조 8,026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증시가 개장된 이래 하루 거래 규모로 사상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지급 준비율 인하라는 호재와 증권감독당국의 과열 규제가 서로 엇갈리면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량이 급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하이 증권거래소에서는 거래가 폭증하자 거래대금을 표시하는 기계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측은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거래량 폭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불티나게 팔리던 주가 연계증권 ELS의 인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지난달 6조 3,858억 원이던 ELS 발행량은 이달 17일까지 2조 5,308억 원에 그쳤습니다. 증권사들은 이달에도 새 ELS 상품을 쏟아내며 고객 유치에 나섰지만 모집 목표액에 한참 미달하거나 아예 찾는 손님이 없어 발행 계획이 취소된 사례도 속출했습니다. 증시가 고공행진을 하자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직접 투자 등 위험 자산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상승 이후 시장이 조정 장세에 들어가 변동성이 커지면 기초자산 가격이 폭락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ELS 인기를 주춤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카니발이 지난해 말 미국 시장에 새 모델을 선보인 후 재도약하고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3,600대가 팔려 중형 미니밴 시장 점유율 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10.3%로 정점을 찍었던 2009년 3월 이후 6년 만에 최다 판매와 최고 점유율을 동시에 기록한 것입니다. 2001년 미국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카니발은 2011년만 해도 월 평균 2천여 대가 판매됐지만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13년에는 월 평균 590대 판매에 그치는 등 1%에서 2%대의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며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차량 안전성과 주행 성능을 한층 끌어올린 신형 카니발이 미국 시장에 선보인 후 6개월간 월 평균 2,700대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가 올 들어 1.091% 상승해 가치 상승률이 주요 통화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식과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지난달 기업이 직접 금융으로 조달한 자금은 전달에 비해 66% 늘어난 13조 5,36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 17일 상장기술펀드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1,692억 원이 순유출됐습니다. SK플래닛이 택시기사와 승객을 모바일로 연결하는 티맵 택시의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던 애플리케이션 배달통에 상당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LG전자가 슬림한 디자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인 스탠드형 휘센 에어컨 신제품 5종을 출시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3일 한국투자증권의 국내 주식 바스켓과 해외 인버스, 대우증권의 해외 주식형 등 3개 종목을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담배값을 80% 인상하며 근현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제 소매점의 담배 판매량은 불과 1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테리어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가구입니다. 가구가 집 전체의 전반적인 디자인과 실용성, 또 공간의 동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또 자녀를 둔 가정은 아이들의 안전까지 고려해 신중히 구매를 해야 하죠.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좋은 가구를 구매하기 위한 요령과 또 요즘 한창 인기를 보이고 있는 온라인 모바일 가구 구매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분당의 한 인기 가구 매장인데요. 여기서 제가 직접 좋은 가구를 구매할 시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롱을 살 때는 장롱의 문짝이나 서랍을 열어 접합 상태나 재질 등을 살피고 부드럽게 문이 여닫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내부의 천장과 바닥에 구멍이나 흠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침대의 생명인 스프링은 단단하고 균일한지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가 결합이 잘 되었는지, 또 도장 부분은 결함이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서랍장은 이음새와 밑바닥의 두께를 점검하고 손잡이와 레일이 튼튼하게 달렸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의자는 앉았을 때 삐걱거리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식탁의 상판과 의자 좌판의 높이는 30cm 정도가 가장 편안한 높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파는 모서리와 이음새 부분의 바느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긁힘과 주름 모양이 일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매장에서 사는 것과 비교하면 놀랄 만큼 싼 가격에 집에서 편히 주문할 수 있는 온라인 가구의 매력도 좀처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구를 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데요. 예상했던 것과 품질이 다르다거나 배송 반품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구를 구매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경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할 사항은 이제 배송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구의 경우 택배 상품과는 다르게 배송 일자를 지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가 있다고 하시면 직접 전화를 하셔서 배송 일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상품을 받아본 후에는 상품에 대한 하자라던가 그리고 불량, 그리고 흠집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바로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구를 주문하기 전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사업자 정보와 상품 정보, 공급 방법, 교환, 반품 조건 등의 거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 가구는 배송비 분쟁이 잦으므로 웹페이지에 나온 배송비와 추가 배송비 유무, 반품비와 반품 조건 등을 사전에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을 조립한 후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택배기사로부터 제품을 수령할 때 바로 하자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도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청약 철회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 안에 사업자에게 청약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의사를 표시해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완연한 봄이 다가온 요즘 새롭게 집안 꾸미기에 한창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구를 살 때도 품질뿐만 아니라 배송, 반품 등 거래 정보를 꼼꼼히 알아보고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 아래 햇볕이 가득 내리쬐면서 무척 따뜻한 하루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면서 중북부 지방에는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다소 높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비 소식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출근 시간대를 포함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도 영서 지방은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 이남 지방은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한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0도, 대구는 24도로 예상되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별다른 구름 없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중부지방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중국 상해 부근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오전 한때, 강원 영서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0도로 따뜻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 광주와 부산 20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한낮에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